자, 우리 이제 12번 볼 차례죠. 12번. 지금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동료가 그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도 미리 좀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세법을 열심히 공부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 자료는 2회분을 드리겠습니다. 2회분을. 그래서 2회 때 3회 것까지 드려서 미리 한번 풀어보고 오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일단 3장까지인데요. 목표죠? 목표. 네,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거야.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 3회까지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은 이렇게 진도별로 쭉 살펴봅니다. 대부분 많은 문제들을 다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급 시험이 8월 29일 날 있나요? 8월 29일 날 있죠? 7월, 8월 이 두 달은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8월 27일? 8월 27일?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범위 모의고사야. 7월, 8월은. 그래서 문제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몇 분 내 푸세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적 한 거 있죠? 성적. 이번엔 여기 1층에 게시할 겁니다. 1층 출입문에 양쪽으로. 그래서 이름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성적 순으로 게시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성적 체크도 다 하고요. 문제 풀고 그다음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두 달을 마무리 질 겁니다. 아셨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체납 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 맞습니까? 체납 처분에 관한 서류는 상관없죠. 네.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 자, 이제 우리 서류 송달인데 서류 송달은 일단 여러분들 관련 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서류 송달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서류 송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서류 송달은 과세관청에서 납세자한테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보내는 게 서류 송달이라 그랬죠. 송달을 할 때요.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반드시 원칙 송달 받아야 할 명의인과 받아야 할 자와 송달 장소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송달 받아야 할 자, 명의인과 명의인의 주소, 거소, 사무소, 영업소에다가 보내줘야 됩니다. 둘 다 충족해야 돼. 그런데 예외가 있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가 우리 교재에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치송달. 그죠? 그리고 송달 장소가 아니더라도 송달 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예외.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장소에 갔는데 명인이 없어. 그러면 사리 판별이 가능한 사람한테 전달해도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유치송달입니다. 그래서 요게 원칙과 예외야. 서류 송달을 하는 방법입니다. 송달 방법. 조금 전에 우리 정리한 것처럼 송달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 3가지가 있고요. 예외적인 방법으로 공시송달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큰 틀을 일단 그리시고 다른 거보다도요. 국세기본법은요. 틀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틀을. 그래서 왁구를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훨씬 좋아. 자, 그래서 문제를 이제 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났는지. 자, 첫 번째,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체납 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보세요.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서류를 보냈는데 그게 송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려면요.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연대납세 의무가 뭐예요? 업계동무에서 다 납세 의무를 각각 다
그 금액만큼 전액을 부담하는 거죠. 그게 연대납세 의무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보냅니까? 대표자가 있으면 대표자한테 보내면 되죠. 그죠? 대표자한테 보내면 되는 거야. 대표자가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징수하기 유리한 자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서류 중에 중요한 서류 두 가지 뭡니까?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한테만 따로 보내면 안 되죠. 각각 다 연대납세 의무자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죠. 체납처분에 관련된 서류는 어떻습니까? 얘는요. 원칙대로 체납처분에 관련된 서류는 대표자한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요게 왜 나왔을까? 요게 체납처분이란 말이 왜 여기 껴 있을까? 요것 때문에 들어간 거죠. 요것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요거 한번 정리를 합시다. 일단 2번으로 넘어갑시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 원인 납세고지서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반드시 뭘로 해야 됩니까? 등기로 해야 되죠. 등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류 송달의 원칙적인 방법에 새로운 교재로 26페이지, 아마 구교재도 26페이지 비슷할 겁니다. 거기 보면 우편 송달의 방법이 있죠. 우편 송달, 요겁니다. 요거 우편 송달. 서류를 송달할 때 우편으로 송달하는 건데, 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요,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한다는 거는요, 우편은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우편. 그죠? 편지 보내는 겁니다. 따라서 편지 보낼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 편지를요.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등기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편으로 서류 송달할 때는요. 일반 우편 보내야 됩니까? 등기 우편 보내야 됩니까? 원칙은 네 맘대로 해입니다. 네 맘대로 해. 꼴리는 대로 해 이러면 안 되지, 그지? 말이 너무 거친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원칙이 왜 등기를 안 했지? 선택이지, 선택. 선택입니다. 원칙은 네 마음대로 해야 우편으로 하던 등기로 하던. 그러나 반드시 등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등기입니다. 반드시. 얘는 반드시 등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앞글자 땄죠. 어떻게 했지? 제가? 고독체명. 여러분들 고독하십니까? 그래서 고독체명 이렇게 했죠. 아무리 고독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부에. 그죠? 플러스 50만 원 미만. 이렇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고독체명 소중부예입니다. 그리고 50만 원 미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원래는 원칙은 둘 중에 네 맘대로 보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서류, 고지, 독촉, 체납처분, 정부 명령과 관련된 서류는 무조건 등기로 보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지서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중간예납 대충 미리 걷는 거죠. 이때 뭐 서류 못 받아도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받으면 되잖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서 금액이 작은 거 50만 원 미만은 어떻게 해요? 얘는 일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독체명 소중부예야 50만 원 미만. 여기 체납처분 요것 때문에 어디 갔지? 지웠네요.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한 고지 각각 보내는 거 고지, 독촉, 체납처분을 껴놓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래서 체납처분 어디서 봤는데 찍으면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실 것. 국세기본법은 다른 시험들보다 공무원 시험이 훨씬 어렵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던 애들이 오면요. 혓바닥이 이만큼 나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게 세무공무원 시험이야. 국세기본법은. 다른 법들은 쉬워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공부를 하실 때 틀을 그려야 돼. 틀을. 이제는. 그릴 수 있잖아. 그지? 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소중인데 플러스 50만 원이죠. 50만 원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라. 근데 얘는요. 100만 원이니까 원칙대로 등기로 해야지. 등기로. 고지서니까. 그죠? 고지서에 해당하는 거잖아. 소중부에도 고지서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100만 원이니까 원칙대로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일반 우편 하여야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얘기고. 세 번째, 정보통신망 장애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원칙적인 방법이 뭐예요? 교부, 우편, 전자죠.
그러면 전자가 불가능하대요. 그럼 나머지 원칙적인 것 둘 중에 가능한 거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도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교부만 가능하다. 틀린 얘기죠.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하여야 된다. 틀린 얘기죠. 나머지 원칙이 다 불가능할 때 예외로 가는 거야. 요것만 불가능한데 왜 나머지 원칙 안 하고 공시송달로 가? 예외로 가. 그럼 원칙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면 교부나 우편 네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양쪽 표현이 다 틀리다. 공시송달하여야 한다도 틀린 거고 교부만 가능하다. 이것도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뭡니까? 공시송달의 사유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시송달하면 되고 공시송달할 때는요.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14일이 지나면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맞는 얘기죠. 4번이 답입니다. 13번 서류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요. 그러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던져놓고 와도 된다. 이게 뭡니까? 유치송달이죠. 맞는 얘기.